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트맨 2부도 문 활짝 열어봅니다.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 좀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이라는 그리고 한은 금통이라는 이벤트들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불안감이 감돌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어떤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지 탐색을 하고 지켜보지 않으면 장세가 돌아섰을 때 나만 소외되는 경험을 또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종목 발견의 법칙 유레카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유레카 종목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점 모두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시면 TV와는 또 다른 재미, 다른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도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방송 보시면서 소감, 즐거웠던 점, 이런 점들 모두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역시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볼 텐데요. 박동기 파트너님, 김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역시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어려운 장세이니만큼 이 두 분의 파트너님들과 함께 장중에도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에도 빠르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어렵긴 했지만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장 한마디 시간입니다.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먼저 키워드 준비해 주셨잖아요. 어떤 키워드죠? 네, 터널의 빛입니다. 네, 터널의 빛. 역시나 또 실망시키지 않는 멋진 표현을 가지고 와주셨네요. 우리가 그 주식시장을 논할 때 악재가 장시간 지속이 되고 또 이로 인해서 주가가 장시간 하락할 때 주가가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런데 이제 터널의 막바지에 왔을 때 통상적으로 주가가 그러니까 터널을 악재가 지속되는 그런 기간이라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그 작년부터 시작된 물가 인플레이션 문제죠. 그리고 또 금리 인상 사이클과 같이 맞물리면서 이 금리 인상이라는 긴 터널, 이게 지금 지난달에 우리가 CPI 지수 발표를 하면서 CPI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안도 랠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이게 과연 인플레이션이 이제 피크아웃이 나온 고점을 찍은 말 그대로 긴 터널 속에서 빛을 보았는가. 통상적으로 주가의 변곡점은 터널을 다 빠져나오고 주가가 턴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의 중간에서 터널의 끝에 빛을 보았을 때 주가는 이미 턴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7월 달에 사실상 한번 힌트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금리 인상 논쟁 사이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1차적으로 이제 내일 모레 있죠. 첫 번째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자, 요 부분이 시장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 중에 지금 하나고, 그런데 결국 지금도 연준의 가장 존재의 목적 두 가지 하면은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8%라는 이렇게 뭐 거의 뭐 사상 초유의 이런 한 그 고공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도 역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지금 50%를 넘어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잭슨홀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고요. 앞으로 지금 뛰어넘어야 될 허들이 많죠. 이 잭슨홀을 넘고 나면은 바로 9월 또 한 10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또 CPI 발표를 또 앞두고 있죠. 이거는 또 9월 달 FOMC를 앞두고 있는 CPI이기 때문에 또 9월 달 CPI도 또 상당히 중요하다. 과연 터널의 빛을 보게 될지 이 CPI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0일인가요? 예, 9월 말에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0.75로 계속 3번 연속 갈 것이냐, 아니면은 0.5% 정도 빅스텝 선에서 갈 것이냐. 자, 핵심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3개의 아직까지도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시장이 너무 지나치게 좀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 좀 이런 판단인데요. 어쨌든 정시의 주변 환경을 보게 되면은 좀 시장 말 그대로 좀 녹록지 않죠. 환율이 지금 1,340원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지금 환율이 급등세를 지금 계속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환율,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강한 또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직전 고점 돌파까지 나오는 이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저변에는 항상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마다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이게 아마도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0.5냐 0.75냐 이게 눈에 보이고 결정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요인들에 의해서 시장의 좀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우리가 코스피 시장이 지금 4일 연속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태조, 이방원,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이들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수나 투자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지만은 주도주는 살아있는 약세장, 말 그대로 주도주가 살아있는 약세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섹터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매우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안 좋은 분위기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만도 않다. 충분히 견뎌볼 만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악재가 장시간 지속될 때 터널을 지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지만 어떤 터널이든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다 보면 그 끝이 보이기 마련이다라는 표현으로 터널의 빛이라는 멋진 표현 해주셨습니다. 현재 지나고 있는 터널이 잭슨홀 미팅이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도주가 살아있다는 점에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시장에서 도피할 곳은 있다, 집중해 볼 만한 곳은 있다라는 표현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한마디 박동기 파트너님께 들어봤고요. 김정수 파트너님은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잭슨홀입니다. 네, 잭슨홀. 네. 잭슨홀 미팅 정말 우리 시장에 큰 공포감을 안겨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잭슨홀이라고 하는 게 매년 이제 8월에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이제 경제 전문가들, 그리고 재무장관, 그리고 경제학자들 이렇게 모여서 와이오밍주에서 이제 휴양지입니다. 거기에 이제 잭슨홀에서 경제정책 포럼을 하는데요. 이렇게 거기 가면 굉장히 좋지만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그 연준의 이제 스탠스가 이제 파월의 연준 의장의 이제 매파적인 발언, 이런 스탠스, 이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어제 간밤 미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다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게 노동시장은 견고하고 금리 조절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계속 베어마켓 랠리로 상승을 좀 이어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도 하고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이런 이슈로 인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번에는 9월에는 0.5% 빅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게를 좀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최근 이제 다시 패드워치에서 봤을 때는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자이언트 스텝 0.75%로 가는 게 54.5%이고요. 그다음 반면에 빅스텝으로 가는 0.5%로 가는 것이 45.5%. 그러니까 지금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탠스가 시장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제라도 이게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그때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이제 계속 말씀드렸듯이 1,340원. 이게 치솟자 윤 대통령이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이 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1,345원까지 이렇게 치솟으면서 수급적인 부분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우리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시간이 아마 8월 26일 그때 시간에 이제 하게 될 건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변동성이 또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0.5, 0.7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차라리 그냥 0.75로 그냥 한 번에 확 가버리고 이 불확실성 이런 걸 한번 해소하고 가면 이 시장도 어느 정도 충격을 한번 확 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이제 변동성에 인해서 계속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이 대체 뭐길래 내 계좌를 이렇게 빠지게 만드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잭슨홀을 오늘장 한마디로 준비해 주신 김정수 파트너인데, 이번 주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열심히 하면서 시장 상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오늘장 한마디로 잭슨홀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짚어봤고 오늘의 특징 세터들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아무리 약세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도주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자, 그게 바로 태양광이 아닐까 싶어요. 자,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 또 움직이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원자재값 급등 이슈로 관련주들 또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는데, 종합 상사주들이 강했어요. 원자재 관련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조 이방원, 네. 여기에 가려서 여기에 묻혀서 크게 표시나지 않지만 소리 없이 강한 섹터가 종합상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종합상사와 관련되는 종목이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강세 흐름은 말 그대로 좀 무시하지 못할 그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종합상사 쪽이 이제 그 하는 무역을 보게 되면은 가장 덩치가 큰 게 사실은 광물, 원자재, 농산물 이런 쪽이 사실 제일 크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그 러시아 쪽에서 독일이죠. 구체적으로는 독일의 천연가스 공급을 내부 수리를 핑계로 해서 3일 동안 끊겠다, 이렇게 지금 약간 뭐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지금 형국인데, 막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다시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지금 점점 다가오면서 또 천연가스 가격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농산물 가격, 그리고 다시 또 원자재 가격들도 지금 급등을 하는 이런 추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합 상사들 같은 경우는 이들 그 가격들이, 상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 할수록 그 수익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급등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섹터가 바로 종합 상사가 관련되는 주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워낙에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태양광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쪽이 워낙 강한 데다가, 그리고 또 뭐 정부의 정책 테마, 원전,
뭐 이런 쪽이 지금 상당히 강하죠. 예, 그래서 여기에 조금 가려져 있지만 자, 종목을 한번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한 달 이상을 거의 쉬지 않고 지금 올라오면서 52주 신고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52주 지금 신고가를 내는 이런 지금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 자체가 뭐 철강을 비롯해서 다양한 원자재를 지금 뭐 수입하고 수출하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이런 원자재 가격에 이제 급등락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다 보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LX 인터내셔널이죠. 옛날 이름이 LG 상사죠. LG 상사인데 이름이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상사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강세장이나 약세장이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강한 섹터로서 주도주로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못하고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터지면서 이렇게 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합상사 관련되는 종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종합상사주 요즘에 워낙에 시장에 강한 테마, 태조 이방원이라는 테마가 강하게 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 소문 없이 계속해서 꾸준히 강하게 가고 있는 게 바로 종합상사주, 원자재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태조 이방원 중에 태입니다. 태양광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이긴 했는데, 자, 중국의 스촨성 전력난으로 태양광 폴리실리콘 관련 부품 생산 공장이 가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의 태양광 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또 한 차례 작용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중국 전력난에 따라서 이제 태양광 부품 생산 공장의 중단으로 인해서 국내에 이제 반사이 기대감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외신에 따르면 이제 중국 수안성 21개 도시 중에서 19개 도시가 이제 지난 15일부터 5일간 전력 공급 중단 중단된 데 이어서요. 그리고 21일부터 25일까지 또 이제 전력 사용을 제한한다. 이러므로 해서 재차 확인된 것으로 전해져서요. 세계 최대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업체인 퉁이, 그다음에 세계 최대 태양광 모듈 업체인 징코솔라 이런 가동 중단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의 또 이제 반사 이익, 반사 수혜가 좀 기대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그리고 좀 이제 작은 종목으로는 S에너지, 그리고 이제 대명에너지, 이런 이제 태양광 에너지 섹터가 지금 같이 좀 주도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세터 태양광까지 만나봤는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는 원자재 관련주로서 움직이고 있는 종합상사주 이야기를 해주셨고,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태양광 관련주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두 분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두 분의 노란 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장중에도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이어나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마켓 키워드를 공개해 볼 차례입니다. 박동기 파트너님 키워드 먼저 공개를 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리사이클링으로 가지고 와 주셨는데, 리사이클링 아무래도 재활용한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잖아요, 모두들. 자, 어떤 의미로 가지고 와 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리사이클링 우리말로 해석하면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재활용이라는 뜻인데요. 주식 시장에서 재활용하면은 2차 전지 요즘 핫한 배터리 관련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리사이클이라는 그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쪽은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워낙 많이들 들으셨을 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눈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체감을 하면서 전기차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다. 이렇게 지금 다들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2차 전지 전기차 산업 내에서 그리고 또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
전체 전기차의 전기차 전체 가격의 한 30%에서 40%가 배터리 가격이 차지를 한다 그래요. 그만큼 배터리가 중요한데, 자, 이 배터리가 이제 전기차 산업과 함께 배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될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러시아 전쟁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지금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이 배터리 소재 인플레이션 간축 법안에도 나오죠. 배터리 소재를 중국산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 우리가 이 내용도 얘기를 많이 했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배터리 업체들로서는 사실상 중국이 히토류 광물을 상당 부분 중국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면 할수록 지금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원자재죠. 원자재 소재에 대한 이 부분이 상당 이제 그 수급 구조가 불균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대안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폐배터리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고 난 배터리에서 이들을 다시 추출해서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중국산 수요에 대한 그만큼 그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결국은 그 강한 모멘텀으로 이 리사이클링 관련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모멘텀을 2차 전지 전체적으로도 모멘텀을 받고 태양광주 뭐 풍력주도 다 팠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 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들이 이론적으로 보면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게 여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리튬이라든지 2차 전지 원자재 가격이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지금 급등을 하게 되죠. 가격이 워낙 또 비싸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욱 더 그 폐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변의 환경을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나 기아차, 그리고 또 배터리 LG화학하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배터리 3사들이 폐배터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보겠지만 이들 이외에 전기차 완성차 업체 그리고 배터리 관련되는 배터리 업체 이들이 지금 폐배터리 쪽에 대한 적극적인 해외 업체들을 사들인다든지 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결국은 전기차 업체, 배터리 업체들의 앞으로 그 폐배터리 재활용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읽어볼 수가 있고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EU 쪽이죠. 유럽 쪽에서 2030년까지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여기에 일정 비중을 재활용품을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상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각이 될 가능성이 모멘텀으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앞으로 2025년부터 배터리의 사용 주기가 통상적으로 한 10년 정도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횟수로는 한 1,000회, 그리고 또 수명으로는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쏟아져 나오는 시점이 2025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하고 또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하고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좌측에 나오는 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인데 우리가 많이들 봤을 겁니다. 연평균 이미 이거는 스타트가 됐습니다. 2020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이미 스타트가 되어서 좌측에 있는 그림 배터리 시장 규모는 연평균 37% 정도 성장하는 반면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예요.
그 2025년에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살아나고 2040년 정도 가면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는 이론인데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인다라는 거죠. 전기차 나오기 전부터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종목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마켓 키워드로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리사이클링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오셨고 미국과 유럽연합 흐름을 볼 때 배터리의 재활용, 폐배터리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 짚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차트 흐름 보면서 관련주들 전망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요 종목들만 관련되는 종목들이 사실 뭐 조그마한 종목들부터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단연코 이 세 종목만 보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요즘 한참 잘 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세비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이름도 좀 낯설고 좀 생소한 그런 그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자, 세비캠이라는 종목을 신규 이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한 2주 남짓 정도 됐는데요. 자, 요 종목은 지금 이제 그 폐배터리가 나오는 게 전기차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서도 나오죠, 노트북에서도 나오죠, 뭐 또 다양한 전동 공구에서도 나오죠. 뭐 상당히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추출되는 아까 말씀드린 니켈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이라든지 다양한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새롭게 지금 추출하는 것하고 또 세비캠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서 또 인산을 추출해내는 이 두 가지 큰 사업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역시 지금 뭐 재활용 쪽에 포커스가 지금 맞춰져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자, 세비캠 차트인데요. 한 2주 정도 남짓 지금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봉을 내면서 강한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단연 지금 그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뭐 시세 내용으로 보면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이 동종 업계 대비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다고 그래요. 그만큼 폐배터리에서 그 소재를 수출해내는 작업 자체가 상당 부분 간결하고 구조적으로 시스템화 잘 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세비캠을 보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코스모 화학인데요. 자, 요 종목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원래는 이산화티타늄을 생산하고 황산 코발트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코스모 신소재라는 양극재 업체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 2차 전지에 관련되는 물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코스모 화학이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선언을 하고 공장 증설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종목이다. 최근에 차트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최근에 지금 2만 원 돌파를 지금 하고 난 이후 2만 원대에서 다소 주춤한 조정 흐름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지만 큰 상승 흐름은 지속되고 있고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됨을 감안을 해볼 때 코스모 화학도 눌림목에서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내용을 종목명을 처음 들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도 폐배터리 관련주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자, 현대글로비스는 사실상 아무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또는 중대형주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이슈 가지고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죠. 그런데 중소형주 쪽이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앞으로 현대글로비스도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에서 폐배터리 쪽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에서 폐배터리 지금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한 상태고 그러면은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에
페페토리 사업은 모든 사업의 중심은 현대글로비스가 페페토리 회수하는 것부터 해서 정제하고 추출하는 모든 작업을 현대글로비스가 하게 된다. 그 중심에 현대글로비스가 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페페토리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좀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움직이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중소형주가 부담스럽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글로비스 관심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페페토리 관련주들 지켜볼 만한 것들 많았겠지만 주요 종목 3가지만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비교적 신규 상장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세비캠, 코스모화학, 현대글로비스까지 3종목 알차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페페토리 관련주 리사이클링, 김정수 파트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폐배터리 관련주는 이제 앞으로 이제 향후 성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섹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기업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다고 하면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이슈하고도 맞고 환경적인 부분 문제에서도 리사이클링을 계속해서 환경적인 부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폐배터리 이 섹터는 굉장히 앞으로 눈여겨 계속 보시면서 거기서 옥석을 가리면서 주도적으로 주도주를 공략해서 한다라고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수 파트너님 역시 주도주를 잘 공략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박동기 파트너께서 이미 3가지 종목 집중해서 보라라고 해주셨던 그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더 깊게 나눠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2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를 해볼 텐데요. 김정수 파트너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해 오셨을까요? 2번째 마켓 키워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2번째 마켓 키워드입니다. 펄프 가격이라고 가지고 와 주셨는데 오늘 국제 펄프 가격이 올랐다라는 소식에 재지 관련주들, 펄프 관련주들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마켓 키워드 펄프 가격으로 가지고 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 펄프 가격이 재차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계속 이렇게 경기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좀 아픈 현실인데 미국의 펄프 가격이 톤당 $130를 돌파했습니다. 신고가를 또 이제 경신을 했는데 지금 이제 펄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예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제 공개한 원자재 가격 정보에 따르면요, 8월 말에 따라서 이제 미국 남부산 이제 혼합 화력수 이제 펄프 가격이 톤당 $1,030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른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6월 달 $970, 그리고 7월 달에는 $1,010, 8월 달에는 $1,030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1월 달 펄프 가격하고 비교를 하면요, 5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이제 오르는 가운데 있고 재지 이런 쪽 펄프 쪽도 지금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재지 1, 2위 업체 한솔재지라든지 무림페이퍼 인쇄 용지값을 2차례나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재지 수요는 계속 급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지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6개월이나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죠. 이러므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계속 물가는 상승을 하고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그리고 금리는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재지 가격도 계속 오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태조 일방원 섹터는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고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 재지 섹터는 오늘 조금 올랐지만 시초가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한번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번 올라왔는데 지금 가격대 위치가 높지 않다.
그리고 시장의 주도,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오를 때 한 번씩 튀고 가는데, 그래서 지금은 주도적인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급 빼고 다 오르는데 펄프 값이라고 안 오르겠습니까? 오늘 그 소식에 장초에는 강세였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좀 윗골이 달리는 모습 확인이 됐어요. 자,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펄프 관련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주요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우선 그러면 주요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솔재지입니다. 한솔재지 우리나라 1위 업체인데요. 인쇄용지, 그다음에 백판지 특수 생산업체이고요. 한솔재지는 인쇄용지값을 2차례나 좀 인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오른 것만큼, 원자재 가격이 오른 것만큼 가격을 전이해버렸어요. 그래도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기업의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22년, 그러니까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 동기 대비 47%나 지금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4% 올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우선 차트 한번 보면서 흐름 보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한솔 재질을 보면 지금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지금 흐름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도 지금 봤을 때, 자, 한 240일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거의 신고가 기준으로 지금 올라오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강한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원동력이 되는 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같이 지금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거래일 연속으로 18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지금 퍼도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좀 이게 국내 재지 관련돼서 1위 업체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요거 지금 한솔재지 눈여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재지라고 하는 이 종목인데요. 아시아재지는 아시아그룹의 계열사로 골판지, 지연지 등 산업용지를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지 관련된 종목들은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산 가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려보겠는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전년 대비 29%,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49%입니다. 아시아재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퍼가 3.5배이고요. 그리고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3.5배 수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산 가치도 지금 보면 PBR도 0.48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냥 지금 주가의 위치도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 않고 241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사놓고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시장이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고, 예. 네, 이렇게 오르더라도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펄프 관련주들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한솔재지, 아시아재지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풀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동기 파트너님은 펄프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그 재지 지금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펄프 가격 급등이라든지 또 한솔재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2분기 실적도 이제 꽤 잘 나온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0% 이상 나온 상태고, 또 환율도 상당히 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죠. 사실상 어찌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오히려 피크아웃이 우려될 정도로 좋은 것은 맞다. 그래서 한솔재지 정도 업종 대표주 정도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전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요즘 워낙 시장을 보면은 태조 이방은 기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조금 눌려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조금 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실적 호전주 중기적으로 선호하시는 분들은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뭐 접근해도 충분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펄프 관련주 박동기 파트너님 역시 지금 실적도 한솔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그런 만큼 지금 현재로서는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부분 함께 체크하시려면 김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김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 스캔을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수 파트너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난 방송에서 유레카 종목으로 리뷰를 해주셨단 말이죠. 유레카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지금 힘있게 잘 가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빨간불 맞습니다. 켰고요. 예, 그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원전 관련해서 가장 탑픽이라도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그 목표가에 한번 진입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 이제 8월 11일 정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좀 최근 들어서 원전 관련주가 계속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도 241선을 뚫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의 한 이제 10% 이제 가까이 접근해 나가는 흐름이니까요. 계속 원전 관련주는 계속 집중해서 보시고 그런 관련 안내 사항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레카 종목 사실 지난번에 공개를 해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도 3.29% 상승이 나왔고 더 지켜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깊게 나눠보자라는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관심 종목 리뷰까지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을 마치고 유레카 종목을 공개해 볼 시간입니다. 자, 두 분의 파트너님은 과연 어떤 종목 발굴을 하셨을지 박동기 파트너님부터 유레카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 유레카 종목은 성일 하이텍입니다. 네, 성일 하이텍 유레카 종목으로 공개를 해 주신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많죠. 자, 오늘 폐배터리 관련되는 종목들을 주목을 해보자. 일시적인 모멘텀이나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 또 지속되는 그 모멘텀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제가 세 종목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을 가장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성일 하이텍인데요. 말 그대로 친환경 2차 전지 리사이클링 말 그대로 전문 기업이죠. 지금 그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 관련되는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뛰어든 1호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2014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미 원래는 이 회사가 이제 기금속을 가공하고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출발해서 2차 전지까지 이제 뛰어들었고 이게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화하는 시점부터 해서 이 회사가 지금 중국이라든지 헝가리, 인도, 폴란드 해외에 지금 법인을 다수 설립을 해놓고 지금 이미 이제 해외 영업을 지금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제 북미 쪽 진출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죠. 자,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미국 조지아주 그러니까 현대차와 함께 같이 동반해서 조지아주 그 현대차가 지금 전기차 공장을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동반해서 진출을 해서 배터리 재활용 공장도 같이 가서 지금 설립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성일 하이텍 2대 주주가 누구냐? 삼성그룹이에요. 원래 삼성 SDI 그리고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벤처투자 이 삼성그룹 내에서 전체 성일 하이텍에 가진 지분이 13.8%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당당한 2대 주주로 삼성그룹이 2대 주주로 있는 회사가 지금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만의 그 특징이다. 이렇게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 유일한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그럴까요? 리사이클링 일괄 공정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성일 하이텍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 이제 배터리를 재활용 말 그대로 수거해서 뭐 분쇄, 파쇄하고 여기에서 이제 각종 그 원자재, 소재를 추출해내는 일괄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의 공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차트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보시면은 요 종목도 역시 지금 상장된 지 채 한 달이 안 됐습니다. 상장된 지 채 한 달이 안 됐는데 상장 첫날 10만 원이죠. 공모 가격이 지금 5만 원인데요. 자, 10만 원대에서 형성을 하고 그동안에 완만한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가는 이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흐름상 지금 10만 원대에서 부분적으로 기술적인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그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 10만 원대만 돌파가 나오게 되면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성일 하이텍 지금부터 2차 전지 관련되는 배터리 관련되는 종목으로서 단연 1번으로 주목해봐야 될 종목이 성일 하이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세 종목 폐배터리 관련주로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1번은 성일 하이텍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수 파트너님께서 발굴하신 유레카 종목은 무엇일까요? 지금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은 태림 포장입니다. 네, 태림 포장 역시 펄프 관련주겠죠? 네, 맞습니다. 네. 태림 포장은 말 그대로 이제 제품 포장용 골판지 원단 및 골판지 상자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게 지분 관계인데요. 지분 최대 주주가 태림 페이퍼입니다. 태림 페이퍼가 68%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보셔야 되는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 태림 포장 최근 들어서 이제 국내 1위 골판지 원지 생산 업체인 태림 페이퍼가 유가증권에 5월달에 상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철회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시장 상황도 좀 좋지 않고 흥행이 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예측에서 조금 저조하게 났기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장을 철회한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뭐 SK 쉘더스도 그러고 그런 이제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철회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태림 페이퍼 상장 이슈가 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저점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 좀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하나의 체크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태림 포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라든지 매출액도 전년 대비 26%, 그다음에 영업이익 또 216%예요. 지금 보면은 잠깐 보시면은 태림 포장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매출액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10억에서 82억. 그리고 매출액은 꾸준하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이제 제지 관련주들은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자산 가치도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회사들이 보통 이제 지방이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으면 그쪽 땅이라든지 부지 이런 이제 자산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림 포장은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 보시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국내 코로나가 또 다시 한번 또 많이 확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택배라든지 배달, 수요 이런 것도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펄프 가격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 있기 때문에 차트 잠깐 보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계단식으로 좀 하락을 했고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RSI가 지금 30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웅덩이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이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쭉 지금 21선과 21선 타고 올라가고 기준선 위에서 지금 있습니다. 오늘도 잠깐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도 지금 여기서 거래량 터지고 지금 줄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충분히 여기 구름층 여기 상단과 121선이 좀 저항 라인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여기 지금 공간이 조금 열려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 공간이 열려 있으면 충분히 한번 뚫고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테린 포장 눈여겨보시면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여정의 끝에 유레카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에 대한 가장 빠른 뉴스와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김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유레카 종목 발굴을 위한 여정 마쳐봤는데요.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